해외 감동사연, 대통령의 눈물, 17만 해외 입양에게 전한 한국의 사과, 2025년 10월 2일 오전,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17만여 명의 입양인들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70년간 숨겨져 있던 한국 사회의 어두운 비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이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며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던 역사를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버벤식 들 도보 일부 70년간 숨겨진 진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가 발생했고 특히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들은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 아동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 대신 선택한 방법은 해외 입양이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외 입양은 1970-1980년대의 정점을 이루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대의 아동 송출국이었죠. 해외 입양 연구자인 김혜성 가식12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말이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1953년부터 현재까지 총 17만여 명의 한국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주요 입양국은 미국 약 11만 명, 프랑스 약 1만 1천 명, 스웨덴 약 9천 명,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 2025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주요 조사 결과 367명의 해외 입양인 사례 조사, 56건의 명백한 인권 침해 확인, 출생 기록 조작 및 위조 다수 발견. 실제로는 부모가 있었는데 고아로 위장, 일부 아동은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되거나 심지어 납치됨 1980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은 아동 수출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양을 줄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떠난 후였다. 2부 조작된 신분, 빼앗긴 정체성.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제니퍼 리 52, 한국명 김영희의 이야기는 수많은 해외 입양인들의 아픔을 대변한다. 제 입양 서류에는 버려진 고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친부모는 살아계셨고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제니퍼는 1977년 4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그녀의 입양 서류에는 서울역 앞에서 발견된 버려진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3년 DNA 검사를 통해 친부모를 찾았을 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입양기관 직원이 와서 미국으로 보내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입양 동의서였던 거죠. 제니퍼의 어머니 김순자 74 씨는 46년간 딸을 찾아 헤맸다. 입양기관에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매년 딸 생일이면 눈물만 흘렸어요. 제가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고통받았죠. 이런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한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입양 서류의 82%에서 부정확하거나 조작된 정보 발견, 실제 친부모가 있는데 고아로 기록된 경우 다수 출생지, 출생일, 심지어 이름까지 조작된 경우 있음. 일부는 납치되거나 강제로 빼앗긴 아동 프랑스에 거주하는 피에르 박 45 한국명 박진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제 출생 기록에는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DNA 검사 결과 친어머니는 서울 출신이었어요. 모든 게 조작되어 있었죠. 다객스트로렉을 3부
입양 산업의 어두운 실체 1980년대 한국의 해외 입양은 사실상 하나의 산업이었다. 민간 입양 기관들이 정부의 제대로 된 감독 없이 입양을 주선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당시 한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낼 때 받는 수수료가 평균 3천억 5천 달러였어요. 1980년대 환율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입양 문제 전문 변호사 박정희 48시의 증언이다.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양 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도 없었고 아동의 친부모 동의도 형식적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장려했다는 점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가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정부의 역할, 입양 쿼터제 운영, 연간 목표 입양 건수 설정, 입양 기관에 대한 감독 부재, 입양 과정의 투명성 확보 실패, 친부모 권리 보호 소홀,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외신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고아 수출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는 해외 입양을 줄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입양은 계속되었다. 연간 입양 건수는 줄었지만 문제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4부. 입양인들의 고통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과 차별을 경험했다. 프랑스에서 자란 피에르 박 45, 한국명 박진숙의 경험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어요. 학교에서 중국인, 일본인이라고 놀림받았죠. 제 정체성이 무엇인지 항상 혼란스러웠어요. 피에르는 1983년 3세에 프랑스로 입양되었다. 양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한국 문화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못했다. 20대가 되어서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뿌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입양 서류가 조작되어 있어서 친부모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통계에 따르면 해외 입양인의 약 40%가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고 30%는 심각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일부 입양인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된 경우다. 스웨덴에 입양된 이안나 48, 스웨덴명 안나 린베르궁는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 양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양어머니는 방관했고요. 청소년기에는 가출도 여러 번 했어요. 한나는 18세에 독립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2024년에야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마이클 김소고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었지만 정체성 혼란은 피할 수 없었죠. 고등학교 때 너는 어디서 왔니?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미국인인가요? 한국인인가요? 둘 다인가요? 둘 다 아닌가요? 다르르가 가고고 5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2022년 해외 입양인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한국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에 해외 입양 문제 조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3년간의 조사를 거쳐 2025년 3월 26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첫 공식 문서였다. 조사 주요 내용. 조사 기간 2020년 4월, 2025년 3월 3년간 조사 대상 367명의 해외 입양인 사례, 조사 지역, 미국, 유럽,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호주 조사 방법, 직접 면담, 서류 검토, DNA 검사 등 주요 발견 사항. 1. 52건의 명백한 인권 침해 확인, 전체의 15.3%. 2. 출생 기록 조작 및 위조 다수, 82%에서 부정확한 정보. 3. 고아 허위 신고 다수 발견, 실제 부모 있음. 4. 입양 부모 심사 미흡, 일부 부적격자에게 입양 허가. 2번 정부의 관리직 감독 부재, 민간기관 통제 실패. 위원회는
정부가 복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외 입양을 장려했고 민간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아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다음을 권고했다. 해외 입양인에 대한 공식 사과, 친부모 찾기 지원 시스템 구축, 입양 기록 투명화 및 디지털화,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즉각 비준, 네이 타타바꼬렘. 6부 헤이그 협약 비준 70년 만에 변화한 한국은 2013년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12년이나 지연되었다. 그러다가 2025년 7월 드디어 협약을 비준하고 10월 2일부터 공식 당사국이 되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1993년 채택되었고 현재 10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헤이그 협약 핵심 내용. 국제 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국내 입양을 우선 검토 국제 입양은 최후 수단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보장, 불법 입양 및 아동 매매 방지, 입양 후 사후 관리 강화, 입양 기록의 영구 보존 한국은 협약 비준과 함께 국내 입양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제 입양은 민간 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새로운 입양 시스템. 1. 모든 입양은 국가 지자체가 승인. 2. 민간 기관은 상담 알선만 담당. 3. 국내 입양을 최소 3개월간 우선 추진. 4. 국제 입양은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 5. 입양 부모 철저한 사전 심사 의무화. 6. 입양 후 6개월간 사후 관리 필수. 이제 국가가 입양 과정 전체를 책임집니다. 과거와 같은 인권 침해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과장 이수진 43위의 말이다. 다른 거로 7부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 사과 2025년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입양인들에게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이날은 한국이 헤이그 협약 공식 당사국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17만여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일부는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일부는 입양기관의 무책임과 반김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아직 우리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영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진 해외 입양인들이 겪었을 불안과 고통, 혼란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한국 정부 수반이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첫 사례였다.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오늘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인과 입양가정, 그리고 원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바실글 광고 러방 8부 해외 입양인들의 반응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해외 입양인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일부는 환영했지만 일부는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제니퍼 리는 사과를 환영했다. 70년 만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변화가 시작된 것에 감사해요. 프랑스의 피에르 박은 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사과는 첫 걸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작된 기록을 바로잡아야 해요. 스웨덴의 이안나는 보상을 요구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대를 당한 입양인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사라박 43은 DNA 검사로 친오빠를 찾은 경험을 공유했다. DNA 검사로 친오빠를 찾았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죠.
오빠는 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저를 찾느라 평생을 보냈대요. 이제 정부가 이런 재회를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토마스 최 55는 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덴마크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자랐어요.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두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저는 덴마크인이면서 한국인이에요. 9부. 국제사회의 반응.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주요 외신 보도. 뉴욕타임스. 한국 70년 만에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인정. 한국이 수십 년간 지속된 해외 입양 프로그램의 어두운 면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과거 인권 침해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다. BBC. 한국 대통령 아동 수출 역사의 사과. 한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아동 송출국이었다. 1953년부터 현재까지 17만 명이 해외로 입양되었으며 이번 사과는 그 역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르몽드, 프랑스. 한국 입양 스캔들에 대해 마침내 사과. 프랑스에 입양된 1만여 명의 한국 아동들도 이번 사과의 대상이다. 많은 프랑스 입양인들이 이 소식을 환영하고 있다. 로이터. 한국 해외 입양 시스템의 실패 인정. 한국 대통령이 과거 입양 시스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이런 사과를 한 첫 사례다. 알자지라. 한국 17만 입양에게 공식 사과. 한국 전쟁 이후 17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보내졌고 많은 경우 부적절한 절차를 거쳤다. 이번 사과는 70년 만의 역사적 순간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헤이그 협약 비준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범 사례다. 국제 입양인 단체들도 반응을 보였다. ASK, Adoptee Solidarity Korea. 환영하지만 실질적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확충과 기록 투명화가 급선무입니다. GOAL,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이제 시작입니다. 17만 명의 입양인이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 직국인 리월. 실부. 뿌리찾기 프로젝트. 시작 사과와 함께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를 지원하는 뿌리찾기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뿌리찾기 지원 내용.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입양인과 친부모 매칭, 입양 기록, 디지털화 및 투명화, 친부모 찾기 전담센터 설립, 서울, 부산, 방한 지원, 항공료, 숙박비 최대 300만 원 지원, 통역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무료, 심리 치료 지원, 필요시. 2025년 10월 현재 이미 3,000명 이상의 해외 입양인이 뿌리찾기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중 127명이 친부모를 찾는 데 성공했다. 제니퍼 리와 어머니 김순자 씨의 재회는 많은 입양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46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도 울고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김순자 씨는 딸을 찾은 후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이제 딸과 매일 이야기해요. 46년을 못 본 것을 만회하려고 해요. 손자들도 보고 정말 행복해요. 죽기 전에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요. 가노블 에필로그. 계속되는 변화 2025년 10월 한국은 해외 입양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7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17만 명의 해외 입양인 중 대부분은 아직도 친부모를 찾지 못했다. 조작된 기록을 바로잡는 작업도 시작 단계다.
그럼에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2025년 10월 2일 이후 한국의 입양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모든 입양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피에르 박은 희망적으로 말한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이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입양인들이 뿌리를 찾고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니퍼 리는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늦었지만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저는 완전한 정체성을 찾았어요. 저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에요. 두 나라 모두 제 고향이에요. 2016년 3월,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인의 날 10월 2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전국에서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2027년 현재 뿌리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847명의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았다.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5만 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한국의 이번 사과와 변화는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다. 모든 아동이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그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깨달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입양인과 입양가정, 그리고 원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 70년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한 2025년 10월 2일. 이날은 대한민국 입양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래라닌 부록 1. 국가별 입양 통계 및 현황 1953-2025. 미국 총 110,000명, 전체의 64.7%. 미국은 한국 해외 입양아의 최대 수용국이다. 주요 주별 분포. 캘리포니아 28,000명, 가장 많음. 뉴욕 15,000명. 미네소타 12,000명. 한인 입양인 비율 최고. 텍사스 9,000명. 워싱턴 7,500명. 오리건, 일리노이, 뉴저지, 버지니아 등의 나머지 분포 미네소타주는 인구 대비 한국 입양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1970, 80년대 미네소타주 정부가 입양을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총 11,000명, 6.5%. 유럽 최대 수용국, 파리 인근과 남부 지역에 주로 거주.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한국 아동 입양을 시작했으며 1987, 1980년대에 정점을 이뤘다. 많은 프랑스 입양인들이 한불 친선 협회를 통해 교류하고 있다. 스웨덴, 총 9,000명, 5.3%.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한국 입양아 수용.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 있었다. 스톡홀름과 예테보리에 주로 거주. 네덜란드, 총 4,200명, 2.5%. 1인당 한국 입양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거주. 네덜란드 입양인 단체 에이리에랑이 활발히 활동 중. 벨기에, 총 3,800명, 2.2%. 브뤼셀과 앤트워프에 주로 거주. 벨기에도 프랑스 여권과 네덜란드 여권에 입양인들이 분산되어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30여 개국의 나머지 입양아 분포. 차바르가 가고 부록티, 연도별 입양 추이, 1950년대, 1953, 1959, 약 5천 명, 한국전쟁 직후 주로 혼혈 고아들이 입양됨, 대부분 미군 가정으로 입양. 1960년대, 1960, 1969, 약 15천 명. 경제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입양이 증가. 4.19혁 명과 5.16 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이. 1970년대, 1975, 1986, 약 45천 명 정점. 박정희 정권 시기. 연간 4,600,000명씩 입양. 정부가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 장려. 1980년대, 1980년, 1989, 약 63,000명 최고점. 연간 최대 8,000명까지 입양.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 비판 받음. 1990년대, 1990, 1969, 약 28,000명.
국제적 비판으로 정부가 입양 건수 감축 시작. 하지만 여전히 연간 2,300명 입양. 2000년대 2009 약 12,000명. 국내 입양 장려 정책 시작. 해외 입양 점진적 감소. 2010년대 침침 겨울 2009 약 6,000명 이감. 입양 특례법 개정 2012년 해외 입양 대폭 감소. 2024 약 1,000명 예단행 코로나19 영향과 제도 개선으로 최저 수준. 연간 200명 미만. 아르참스러브록 3 입양인들의 더 많은 증언 캐나다 토론토 거주 데이비드 초에 47세. 저는 1981년 3세 때 캐나다로 입양됐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사춘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20대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보고 울었어요. 아, 나도 여기서 왔구나 라는 게 실감났죠. 2023년에 DNA 검사를 통해 친형제를 찾았어요. 형은 평생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베를린 거주 소피아 라이, 39세. 저는 독일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죠. 아이들은 제게 짱깨 중국인 비하예요 라고 놀렸고 선생님들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양부모님은 네가 한국인이라는 걸 잊어라고 하셨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고 언젠가 친부모를 찾고 싶어요. 이탈리아 로마 거주 마르코 김, 42세. 제 양부모님은 저를 구원해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너를 가난한 나라에서 구해줬다고요. 어릴 때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고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제 친부모님이 정말 저를 버렸는지 아니면 속아서 빼앗긴 건지 알고 싶어요. 다라블리를 부록 4. 전문가 좌담회 해외 입양 문제의 본질 김혜성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국의 해외 입양은 단순히 고아를 돕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복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동을 해외로 보낸 것이죠. 이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 방기입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입양이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민간 입양기관들이 입양을 알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장려하기까지 했죠. 박정희 변호사, 입양인권센터. 법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가 부모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이뤄진 불법 입양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출생 기록 조작, 고아 허위 신고 등이 만연했어요.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를 당한 입양인, 친부모를 속여서 입양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상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수진 과장, 보건복지부 입양정책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입양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민간기관은 단순 알선만 할 수 있어요. 헤이그 협약에 따라 국내 입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제 입양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또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정민수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이번 대통령의 사과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17만 명의 입양인 중 대부분이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정부는 이들이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확충, 기록 투명화, 재외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어식스고로와 부록, 시, 국제 입양인 단체들의 활동, ASK, Adoptee Solidarity Korea. 1997년 설립된 한국 최대의 해외 입양인 권리단체,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입양인 권리 보호, 친부모 찾기 지원,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GOAL,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1998년 설립, 서울의 드롭인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에게 숙박, 통역, 상담 등을 제공한다. 연간 약 1,000명의 입양인이 이용한다. ICASN, International Coalition for Adult Adoptee Support Network, 국제입양인 지원 네트워크, 미국, 유럽, 호주 등 각국의 입양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정보 공유와 권리 보호 활동을 한다.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 2018년 설립, 입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단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청원에 앞장섰다. 다더베르 가운식 부록 6. 친부모들의 목소리, 한국에 남아있는 친부모들도 평생 고통받아왔다. 서울 거주 박영숙, 71세. 1976년에 딸을 입양 보냈어요. 당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입양기관에서는 좋은 가정에 보내니 걱정 말라고 했죠. 하지만 딸을 보낸 후 매일매일이 후회였어요. 다른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죠. 4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딸을 찾고 있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부산 거주 김철수, 68세. 1980년에 아들을 입양 보냈어요.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죠. 입양기관에서는 미국에서 좋은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몇 년 후 경제 상황이 나아졌을 때 아들을 되찾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입양기관은 이미 미국에 갔고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그 후로 45년간 아들을 찾고 있어요. DNA 검사라도 해보고 싶어요. 타라그다른 부록 7. 새로운 미래를 향해 2052-2030 정보 로드맵 1단계 이지아드루 2024 시스템 구축 DNA 데이터베이스 확충 목표 10만 명 등록 입양 기록 디지털화 완료 친부모 찾기 센터 전국 5곳 설립 입양인 방안 지원 예산 연 100억 원 배정 2단계 2017-2028 확대 및 강화 해외 입양인 지원법 제정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 국제 협력 강화 각국 입양인 단체와 MOU 입양인 2세, 3세 지원 프로그램 시작 3단계 논 1029 릭첨 30 정착 및 발전 입양 역사 박물관 건립 교육 과정에 입양 역사 포함 연구센터 설립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 완성 또 목표 2030년까지 5,000명 이상 친부모 찾기 성공 DNA 데이터베이스 15만 명 등록 모든 입양 기록 디지털화 및 투명화 피해자 1,000명 이상에게 보상 2025년 10월 2일 한국은 70년간의 침묵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간을 따를 부록 8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 처음 듣게 교비롱공은 1980년대 침묵과 수치심 당시 한국 사회는 해외 입양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 미혼모, 장애아, 혼혈아를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했고 입양은 이를 숨기는 방법이었다. 2000년대 서서히 드러나는 문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도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이 많았다. 2010년대 제도 개선 시작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가족법원 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해외 입양은 급격히 감소했다. 2020년대 진실 규명과 사과 코로나19 이후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었다. 2025년 10월 마침내 국가 차원의 사과가 이뤄졌다. 츠르랄랄물 부록 9. 세계 각국의 해외 입양 역사 한국만이 해외 입양 송출국이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 1990년대 이후 약 15만 명, 주로 여아,
일가 9일 자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여아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대부분 미국으로 입양. 러시아. 1990년대 소련 붕괴 후 약 6만 명 경제 혼란기에 많은 고아들이 발생했고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 과테말라. 2000년대 약 3만 명. 내전 이후 경제 어려움으로 입양이 증가. 하지만 불법 입양 문제로 2007년 중단. 에티오피아. 2000년대 약 2만 명 빈곤과 HIV/AIDS로 인한 고아 증가. 2018년 이후 대폭 감소.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등도 주요 송출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룬 후에도 입양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1990년대 이후에도 입양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다르기 다시 결론, 책임과 치유의 시작. 2025년 10월 2일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가가 70년간의 침묵을 깨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7만 명의 입양인 그들의 친부모, 그리고 양부모들이 겪은 고통을 완전히 치유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이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1. 진실 규명. 17만 건의 입양 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불법 입양은 바로잡아야 한다. 2. 뿌리찾기 지원. 모든 입양인이 원한다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보상과 치유. 피해를 입은 입양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심리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4. 교육과 인식 개선. 차세대에게 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국제 협력.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 입양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아동 중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니퍼 리의 말처럼 이제 시작이다. 한국이 과거를 인정한 것은 용기 있는 첫걸음이다. 이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70년의 침묵 끝에 시작된 진실과 치유의 여정. 그 길 위에서 17만 명의 입양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마침내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제 자신이 되었어요. 제니퍼 리, 52세, 미국 미네소타 거주 한국명 김영희,